첫 만남에서 느낌이 좋았던 사람에게 나중에 크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시죠? 말도 잘하고 친절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경험 말이에요. 반대로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죠.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면서 나름 판단을 하지만 사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받고 놓치지 않아도 될 신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 심리학 연구는 말합니다. 첫 10초 안에 드러나는 신호가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고요. 눈과 표정, 손, 말투, 거리 등 이 5가지를 포함한 첫인상을 꿰뚫어보는 10가지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눈치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눈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처음 보는 거래처 사람과 악수할 때, 소개팅에서 상대방과 눈이 마주칠 때, 그 순간 상대방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가거나 당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하는 사람은 뭔가 불안하거나 숨기는 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 3초의 눈맞춤만으로 상대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거든요. 반대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개팅에서 상대가 말하는 내내 눈을 한 번도 안 떼면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부담스럽거나 무섭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눈맞춤은 잠시 눈을 맞췄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보고 다시 시선을 맞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말투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크고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지배적이거나 불안할 수 있고, 조용하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신중하거나 수줍은 성격일 수 있어요. 특히 질문을 받았을 때 반응을 잘 보세요. 갑자기 말이 느려지면 적절한 답을 찾고 있거나 조심하고 있다는 뜻이고, 갑자기 빨라지면 화제를 돌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요즘 프로젝트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속도와 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얼굴 표정입니다. 진짜 감정은 0.2초 만에 얼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걸 미세 표정이라고 해요. 너무 빨라서 본인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대부분 못 알아채지만 우리 뇌는 이걸 무의식적으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는데 동료가 "축하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안 웃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미소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거든요. 입만 웃는 미소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꾸며낼 수 있어도 얼굴 근육은 거짓말을 못해요. 네 번째는 손과 몸의 움직임입니다. 예전에 어떤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대표가 말은 정말 자신감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발표 내내 손을 연단 뒤에 숨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손이 보이는 것과 신뢰감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는 건 숨길 게 없다는 신호이고, 손을 등 뒤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팔짱을 끼는 건 방어 자세예요. 회의 중에 누군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지금 논의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거리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 공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굳이 바로 옆에 앉는 사람 있으면 불편하죠. 처음 만난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서느냐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개팅에서 상대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온다면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계속 의자를 뒤로 빼거나 몸을 돌리고 있다면 빨리 끝내고 싶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는 말보다 솔직한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첫마디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뭐라고 입을 여느냐는 명함을 건네는 것과 같거든요. "저 원래 눈치가 빠른 편이라서요"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PR에 익숙하거나 과시욕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사회성이 좋을 확률이 높죠.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첫 인사로 "저 예전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일할 때 디테일에 엄청 신경 쓰는 편이에요.
처럼 자기 능력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처럼 겸손하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첫 문장 하나로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지 타인지향적인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7번째는 작은 약속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연락할게요. 같은 말을 인사처럼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미니 인성 테스트라고 불러요. 자료 보내줄게요 하고 진짜 보내는 사람, 커피 한 잔 사줄게요 하고 진짜 사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도 안 지키는 사람은 큰 것도 안 지켜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는 게 핵심입니다. 8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식당 직원, 경비 아저씨, 콜센터 상담원 같은 분들 말이에요. 상사한테는 친절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인성은 아무도 안 볼 때, 잘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 나오거든요. 도움이 될 사람한테만 친절한 건 인성이 아니라 처세술입니다. 한국에서는 갑을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9번째는 비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회사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정도로 가볍게 피드백을 줬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감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의견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은 감성 지능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잠시 멈추고 생각한 다음 차분하게 대응하죠. 작은 피드백에 대한 반응만 봐도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보입니다. 10번째는 대화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끝을 못 맺고 계속 늘어뜨립니다.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대화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봬요? 정도의 깔끔한 마무리가 사회성과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걸 뇌가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얇게 썰어서 본다는 뜻으로 씬 슬라이싱이라고 불러요. 눈맞춤, 표정, 몸짓, 목소리, 거리, 첫마디가 몇 초 만에 뇌에 들어오고 뇌는 즉시 이 사람 괜찮아 또는 조심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느낌이 이상해. 뭔가 찜찜해가 바로 이거예요. 근거 없는 감이 아니라 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과거 경험이나 편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의식적으로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직감을 훨씬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첫 단서일 뿐입니다. 시선을 피한다고 무조건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눈을 덜 마주치는 문화도 있고 긴장했을 수도 있고 수줍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누군가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건 첫인상을 읽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리시길 바랍니다. 빠른 판단은 유용하지만 진짜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니까요.